어떻게 음식은 다들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부인께서 한정식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식당이라 이쪽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네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싱거운 것 같네요. 여지껏 나왔던 두 접시를 누구보다 맛있고 빠르게 비웠던 안사돈의 대답이 그러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안사돈이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악랄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끼리 인사드린다고 왕래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식 맛 나쁘지 않아요. 고기도 이분하게 익었고 간도 제 입에는 조금 싱거운 것 같지만 깊이 있고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결혼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 없이 사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있는 척 하느라 참 애쓰셨겠네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조용히 좀 있어봐. 엄마 말하잖아. 거 듣자 하니 작게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다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출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사업하다 망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대충 얘기 들려오는 거랑 눈치로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하신 형편도 아닌 것 같던데요. 무례한 안사돈의 말에 예비사위는 더 이상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희한한 상황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불길했던 느낌이 현실이 되는구나 싶어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인내심이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거 시댁이 서울가정 올라가니 호텔 회식 하자는 거 애들이 반대한다고. 고지곳대로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건 무슨 놈의 집안 예절입니까? 사업하는 집은 배포가 있고 없고 해서 그 규모가 보이는 법입니다. 차별한 저희 남편이 바닥부터 정상가정 사업 일으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요. 사업 제대로 한다는 집안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어찌저찌 좋아 보이는 식당으로 대충 결혼식 퉁치려는 수법이 안 입고 와서 맛있는 밥도 맛있게 넘어가지를 않네요. 거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벌써부터 사돈하지 마세요.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이 좋은 식당 좀 왔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주름 잡기를 제 눈에는 그냥 다 보인단 말입니다. 결혼식은 비싸게 못하겠다면서 대충 상견례로 퉁치려는 이 행색을 보아하니 딸내미 있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서 한몫 해먹으려는 근본 없는 집안 속셈이 제 눈에 훤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 딸도 그렇게 쏠랑 도둑 시집 보내버렸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결국 언성을 높여버렸지만 예비사도는 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예의 없는 상황인 걸까요?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다는 둥유행은 잘 챙기면서 상견례 자리서 개념과 예절은 밥 말아먹은 듯한 예비사돈이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뒤숭숭했던 연말처럼 참 어이없는 상견례를 보내고 나서 새해 인사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신 이금숙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4이 된 이금숙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말에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있느라 사회 분위기가 참 뒤숭숭한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가정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든 12월이었네요. 저는 최근 막내딸의 상견례장에서 예비사돈의 뺨아리를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우에 그만 이성을 잃어버려 이렇게 사연으로 적기에 다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자 여러분들의 해안의 말씀과 조언들을 좀 구하고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무렵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가난한 집의 외동딸이었던 저는 명문대에 입학하여 성공한 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별다른 취미도 말썽도 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유일하게 공부 외에 했던 다른 생각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그럴 수 없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바쳐 저는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하였고 같은 과에서 첫사랑인 남편을 만나 결혼까정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까지 입사했었지만 남편은 먼저 퇴직 후 외식업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은퇴한 지 10년이 조금 덜 된 것 같네요. 치열하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일찍이 시집을 보냈고 지금은 잠시 스위스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해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견례는 첫째보다 5살 더 어린 막내딸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라고 섭섭하지 않게 돌잔치도 빼먹지 않았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신경을 많이 쓴 아이인데 제가 그만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시켜버리고 말았네요. 둘째 딸이 상대 집안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유일한 다른 꿈이 둘째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졌는지 둘째 아이는 성악을 전공했었는데요. 해외 유명 음대에 유학을 보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석사 과정을 이수하려고 다니던 대학에서 딸아이는 아카펠라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예비사위를 만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연습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나영 씨, 즐거워해줘서 다행이네요. 제가 비록 음대생은 아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동아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성악 전공한 나영 씨가 이런 곳에서도 즐거워해주니 저로서는 너무 반가울 따름이네요. 예비사위는 공대생이었지만 음악에 조예와 관심이 깊어 성악을 전공한 저희 딸아이와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둘째가 29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내던 것이 기억나네요. 엄마, 나 이제 시집 가고 싶은 것 같아. 뭐, 정말. 내 언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요즘 애들보다 일찍들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어떤 사람이야? 우리 학교 공대생인데 아카펠라 동아리장을 했어서 그 동아리 활동하다가 만난 오빠야. 그러니, 특이한 만남이구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 응, 왜 나 학교 다닐 때 그 아카펠라 동아리 하는 거 엄청 재미있어 했잖아. 사실 그게 다 그때 오빠가 너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느라 그런 거였어. 동아리 끝나고 다과회도 가끔씩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친해지다가 언제 내가 먼저 저녁 한번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가까워졌어. 그랬구나. 그럼 지금 음악 관련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응, 남자친구는 공대 전공 살려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멋진 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근데 엄마 있지, 사실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어진 딸의 말들은 좀 다소 놀라웠습니다. 우리 딸이 먼저 상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었다는데 글쎄 가기 전서부터 예비사위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은 사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반지하 월세방과 전세살이를 전전하면서 자랐던 게 기억이 나.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살 돈도 없어서 선생님이 남은 학용품 나눠주신 걸 받아 쓰기도 했었어. 다행히 내가 커가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고 대학에 입학할 때쯤에는 여유가 많이 생겼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업을 많이 일으키셔서 어머니한테 조금 남겨두고 가신 재산도 좀 있다고 하셨거든.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도 드디어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후로 죽을 때까지 소소하게 아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은 할 필요 없을 정도 재산은 모아놓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조금 돈에 예민해. 젊은 시절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혹시나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 그래도 나영이가 조금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셨구나. 정말 고생이 많으셨었나 보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길래 예비사위가 그렇게 미리 언지를 하는 것인지 미심쩍었습니다. 뭐라 했었더라? 그냥 뭐 듣기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돈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었나? 아니 그러니까 제 어미가 이상한 소리를 할 게 자기 눈에는 뻔하니까 느더러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었던 게야? 그랬던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나 싶어서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갔더니 뭐래? 아니 나는 이전까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눈앞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그 상식에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뭐 가족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착한 내 남자친구 가족인데 뭐 얼마나 심한 일이야 있을까 싶었는데, 갔다 와서 들은 말들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참 난감해 엄마.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러는데.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데려오고 싶다는 딸이 그런 말들을 꺼내니 영 불안해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안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들 들어와요. 반가워요. 엄청나게 큰 옥 귀걸이와 진주 목걸이를 휘감은 채로 예비사돈이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딱 봐도 신경 써서 입은 듯한 복장이었다고 하네요.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오는 길에 과일하고 꽃을 조금 사왔습니다, 어머님. 동혁 오빠가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고 힌트를 좀 줬어요. 아이고,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백합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꽃도 그걸로 골랐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놔두고 거기 앉아요. 그런데 반응이 좀 뭐랄까, 보통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비사돈은 딸이 가져간 것들을 보고 대충 턱짓으로 옆을 가리키면서 앉으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꽃 예쁘죠? 이거 어머니 드릴 거라고 나영이가 포장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한 거예요. 그래, 마음에 드는구나. 사람이 긴장이 되는 자리에서는 말과 행동이 평소보다 딱딱해질 수야 있고, 첫 만남이라 경황이 없을 수 있다고 해도 딸이 전해주는 예비사돈의 첫인상은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과를 앞에 두고 나눈 대화들은 더욱 가관이더군요. 그래요. 성악 쪽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예, 성악 관련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제랑 부모님은? 시집간 언니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유럽으로 발령이 나서 잠시 해외 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얼마 전 은퇴 후 주부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양가 도움 없이
동혁이랑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다면서요? 네. 서로 뜻이 같아서 그러자고 약속해 둔 상태입니다. 뭐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들 할 일이긴 한데 그럼 일체 다른 비용도 반으로 딱 갈라서 하자는 건가? 주변에 보면 반반 결혼하자더니 나중에 보면 결국 남자 쪽이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예비사위가 경고한 대로 돈 얘기에 있어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오는 예비사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요즘 집 장만하기 어렵다고 반반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 쪽이 뭐라도 조금은 더 해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집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딸아이가 상대 집안에 남편이 사업을 작게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사실 규모가 그리 작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 쪽에서 집을 해줄 수도 있었기에 손해를 보기 싫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아놓은 돈으로 저들끼리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 기특할 뿐이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상대 쪽 태도가 듣기에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결혼식부터 해서 신혼집 대출과정 지출 비용은 전부 다 정리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나영 씨는 차가 없다면서요? 내 직장도 지금 사는 곳에서 30분이 안 걸리고 대중교통 타는 것이 아직 익숙해서 차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해외 유학가정 가서 성악 전공했다는 양반이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아요? 요즘 직장 다니면 다들 차 하나씩은 뽑아서 다니던데. 어머니, 여기 세종이랑은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요즘 주차할 곳도 없고 차도 너무 막혀서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차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차가 없잖아요. 엄마, 예, 너랑 갔니? 너는 이 녀석아 회사에서 셔틀이 와서 모셔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모셔다 주니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대기업 다니면 그런 게 참 편한 거지. 어디 너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그 무슨 뭐 성악기획사. 거기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셔틀 같은 거? 결국 예비사돈은 본인 아들과 제 딸의 직업을 비교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다소 좀 눈치 안 보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하구나.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려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그날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생각해 본 데가 좀 있니? 찾아봤는데 급하게 잡으려니 시간도 좀 애매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왜 얼마 전에 예식장 돌아보고 온다고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고야 동혁아, 거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거기는 너무 저렴한 티가 나잖아. 너 회사 동료들 결혼식 다닌 거 다 호텔로 다녔담선. 그거야 그 사람들 사정이고 저희는 호텔에식 생각 없어요. 엄마, 저희끼리 힘 합쳐서 하기로 한 만큼 부담 없이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 편하고 밥만 맛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답답하. 우리 나영 씨 생각도 그래요. 주차만 편하고 밥만 적당히 맛있으면 넘들이 봤을 적에 저렴해 보이는 곳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호텔 예식에 딱히 로망이 있지는 않아서요. 아직 저희 집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혁 오빠랑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호화롭지 않은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무릇 예식날이라 함은 본인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손님들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거늘. 동혁이 너는 호텔로 결혼식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 부르기 부끄럽지도 않니? 아무리 너들끼리 준비해서 하고 싶다고 해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식장은 좀 다시 좀 생각해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이라고 이 애미도 친구들 불러야 하는데 컨벤션이 뭐야 컨벤션이. 엄마, 호텔 결혼식 하려면 최소 1억은 들어요.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 정도 돈이야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예비 사돈 댁에서 어떻게든 마련하시지 않겠니?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나머지를 어떻게 부담할 건데요? 어머머 얘 봐라. 너 지금 제 정신이니? 시집서 아들 장계 보낸다고 서울가정 나가겠다는데 그 돈을 왜 분배를 치자는 게야? 시집이 이동을 하면 예식 비용은 당연히 저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 하객들 모시고 올버스 대절비 정도만 더 내는 거지 무슨 결혼식 자체를 부담을 하라고 하지는 않죠. 어머 얘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당연히 저쪽에서 내는 게 맞는 거라니까는. 거기까정 듣고 나니 사돈지간을 맺는 것이 꽤나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안사돈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결혼식을 할 것이니 여자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천하의 어느 집안이 결혼하는데 멀리서 가는 집이라고 예식 비용을 일저 안 된다는 말이니?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남자친구는 그저 너무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지 뭐. 너들 둘이 서로 좋다는데 부모가 못나서 고생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이후로 거진 2시간을 더 실랑이 하다가 결국 우리 원래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표정이 엄청 좋지 않으셨지 뭐. 사돈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구나. 숨기지 않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우리 딸. 아무튼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은 날 정해서 알려줘.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들었던 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호텔의 식 비용을 해주겠다고만 할 뿐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워낙에 배포가 좋고 그릇이 큰 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해줄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디 자식들 결혼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가요? 그랬다가는 집도 절도 다 우리 집에서 해가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이윽고 딸이 예비사위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인사 온 날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동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죠. 전애들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우선 자리에 앉읍시다. 예비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걱정이 좀 되었는데 딸의 말대로 예비사위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이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래요. 둘이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부모들 도움 없이 둘이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 저희 둘 다 뜻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저희 힘으로 헤쳐나가 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참 갸륵하고 고마운 말이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돈댁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면서요? 예,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편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계 보내는데 좀 많이 깐깐하게 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영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예비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가정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예비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내딸 시집을 보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사위값만 보면 정말 100점이었는데 안사돈이 참 불안 요소였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상견례라던가 예식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얼굴 보게 되는 날들이 좀 다수 불안스럽긴 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리 까탈스럽다고 하더라도 결례를 범하는 일은 더 이상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서로 간에 만나는 일 없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유일하게 예비사위의 말이 뜨악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나서 제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볼 일 없게끔 해보겠다는 말이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만 하는 아들은 아닌 것인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 느낌은 상견례장에서 그대로 들어맞았고 결국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요. 예비사위가 인사를 온 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잡을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외식업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의 최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명세를 타는 것이 심해져서 예약이 힘든 식당이었지만 최대 주주인 남편이 힘을 좀 쓰면 상견례 자리 하나쯤은 맹글 수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남편이 그곳으로 진행시킬 생각이었어요. 상견례는 우리 식당에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시간 받아서 나한테 알려줘.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에 체면 좀 살겠네. 에이, 내가 거기 오너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나영이한테 예비사위한테도 내가 식당 오너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요. 당신 좋을 대로 해요. 그리고 그 결혼식 비용 말이야. 전번에 뭐 사돈께서 불만이 많으셨담선? 그거 그냥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해보자고. 정녕 그렇게 가정해야겠어요? 물론 상견례 분위기 좀 봐서 그래야겠지만 자식들 결혼한다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자리에서 내가 애들이고 사돈이고 한번 설득시켜볼까 해. 집대출 가정 저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예식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사돈하고 싶은 데서 하라고. 비싼 데서 하면 애들도 생각 좀만 바꾸면 좋을 거 아냐. 그건 당신 생각일걸요. 호텔의식 비싼 것뿐만 아니라 불편하다고 안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요. 암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사실 그 집안이 아직도 좀 불안해서 말이야. 뭐가 아직도 그렇게 불안해? 사위랑도 이야기 잘하고 돌아갔잖아. 그렇긴 한데 한마디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아니, 앞으로 결례를 범하는 일 없을 테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위 저가 제지를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만날 일이 없게 맹글겠다고 한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나도 그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긴 했는데 그것만 빼면 사람 참 괜찮은 친구 같아 보였고 애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게 잘 느껴져서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 그것만 빼면이 저는 잘 안 되네요. 왠지 모르게 자꾸 그 부분이 캥기고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어. 애 시집 보내는 게 처음도 아닌데 왜 그래? 서로 다른 집안끼리 합치려다 보면 안 맞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는 거지 뭐. 그렇겠죠. 그래도 첫째 때는 이렇게 가정 불길한 느낌은 없었는데 불길한 느낌은 항상 맞잖아요. 둘째네 예비사도는 듣기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도끼가 찬 여자였고 예비사위는 보기보다 훨씬 더 무디고 강단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저는 그 불길한 인연의 싹을 잘라버리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남편이 식당을 예약해 줬습니다. 최근에 한 요리 프로그램 때문에 파인다이닝이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고 상견례 식사 장소로 칭찬이 자자한 식당이었어요. 남편이 최대 주주로서 경영한 이후 미쉐린 스타 2개를 받으면서 더욱 잘 나가는 식당이 되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식당 관련해서 남편이 급하게 외부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상견례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도 바깥일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결례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피치 못할 일정인 관계로 늦더라도 정중히 사과하고 특별히 신경 써서 모셔달라고 셰프 측에 부탁을 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나가 있던 첫째 딸도 시간을 내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모로 상대 쪽에 죄송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먼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늦지 않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이윽고 약속 시간이 되자 사돈댁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선 일어서서 인사를 건넨 후 응당 양해부터 먼저 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제가 이 집 어미 되는 아니 거 첫 만남부터 결례를 범하시네요. 애들 결혼 때문에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바깥사돈께서는 시간을 늦게 오신답니까? 늦게 오시길? 거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딸과 예비사위 모두 안사돈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과를 건네기도 전에 인사말을 잘라먹으면서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안사돈이었어요. 잘못한 것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서로 간에 처음 나누는 인사말도 없이 불쾌함부터 드러내는 것은 어느 나라 예법이던가요? 그건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기분 나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100번 잘못한 일이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사돈은 대꾸 없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연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식당 구석구석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을 거라더니 어찌나 급하게 온 것인지 약속 시간에 간신히 딱 맞춰서 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만 급하게 출장이 생겨서 지방에 다녀오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상견례도 정말 중요한 자리이건을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왔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 자리로 앉으시면 됩니다. 예비사위가 남편의 인사를 받아서 남편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어지나 했지만 안사돈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표독스런 표정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신경 써놓았는지 예약 시간 정각에 딱 맞춰서 전체 요리가 지체 없이 나왔습니다. 가볍게 튀긴 연두부와 채소의 참깨 드레싱이 곁들여진 사라다였는데 과연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답게 별거 아닌 사라다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었고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간단한 메인 요리 하나가 지체 없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자 남편이 예비사위에게 약주 한 잔을 권했어요. 첫 번째 메인 요리는 투브라누 채끝살과 가리비 그리고 백김치 삼합이었어요. 질 좋은 음식에 잔을 채우며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던 찰나 표정이 좋지 않던 안사돈에게 질문이 돌아가자 결국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은 다들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부인께서 한정식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식당이라 이쪽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네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싱거운 것 같네요. 여지껏 나왔던 두 접시를 누구보다 맛있고 빠르게 비웠던 안사돈의 대답이 그러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안사돈이
목을 한 번 가다듬더니 악랄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거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끼리 인사드린다고 왕래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식 맛 나쁘지 않아요. 고기도 이분하게 익었고 간도 제 입에는 조금 싱거운 것 같지만 깊이 있고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결혼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 없이 사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있는 척 하느라 참 애쓰셨겠네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조용히 좀 있어봐. 엄마 말하잖아. 거 듣자 하니 작게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다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출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사업하다 망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대충 얘기 들려오는 거랑 눈치로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하신 형편도 아닌 것 같던데요. 무례한 안사돈의 말에 예비사위는 더 이상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희한한 상황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불길했던 느낌이 현실이 되는구나 싶어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인내심이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거 시댁이 서울가정 올라가니 호텔 회식 하자는 거 애들이 반대한다고. 고지곳대로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건 무슨 놈의 집안 예절입니까? 사업하는 집은 배포가 있고 없고 해서 그 규모가 보이는 법입니다. 차별한 저희 남편이 바닥부터 정상가정 사업 일으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요. 사업 제대로 한다는 집안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어찌저찌 좋아 보이는 식당으로 대충 결혼식 퉁치려는 수법이 안 입고 와서 맛있는 밥도 맛있게 넘어가지를 않네요. 거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벌써부터 사돈하지 마세요.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이 좋은 식당 좀 왔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주름 잡기를 제 눈에는 그냥 다 보인단 말입니다. 결혼식은 비싸게 못하겠다면서 대충 상견례로 퉁치려는 이 행색을 보아하니 딸내미 있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서 한몫 해먹으려는 근본 없는 집안 속셈이 제 눈에 훤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 딸도 그렇게 쏠랑 도둑 시집 보내버렸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결국 언성을 높여버렸지만 예비사돈은 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두 집안이 상견례하는데 가장이 늦게 기어들어오고 자식을 안 부른단 말입니까? 첫째 따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 하고 계십니까? 뭐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거기서 뭐 정치라도 하고 있나요? 사는 때깔 보여주기는 부끄러우니 대충 해외가 있다는 핑계로 숨겨두려는 건가요? 제가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한다는 바깥 양반 집으로 들어가서 돈 따먹고 사는 버릇 그거 이 집 안 사람이 딸들한테 대물림 시켜주려는 기생충 같은 종특 아닙니까? 우리 집 그렇게 만만한 집안 아닙니다. 저는 돈 따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종특이라는 말에 그만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예비사돈 뺨아리를 짝소리 나게 올려쳐버렸습니다. 돈 따먹고 사는 종특이 아니라 이 승질머리가 우리 집안 종특이니 결혼을 허건 말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야 이 버러지 같은 년아? 그제서야 예비사위가 일어나 제 어미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 자리를 박차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방에서 미친 예비사돈의 사자후가 바깥까지 들려오자 조용한 식당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이 무전을 들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분노로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정치욕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공황발작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의 뺨을 쳐버린 게 처음이라 내가 아닌 것 같아 더욱 공황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는 것은 아랑곳 않고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얼굴을 좀 적셔가며 마음을 진정해 보려 애썼습니다. 세수를 좀 하니 다행히 발작이 찾아오진 않았고 눈물이 멈추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날이 아닌 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수들이나 하는 짓이거늘
제 스스로 행동이 어리석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뺨을 친 행동만큼은 얼른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 집안과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지만 저가정 사람돌이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무새를 정돈하고 다시 방으로 향하니 방 앞은 웨이터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는 초비상 사태였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조리모를 쓴 주방장의 모습가정 보였어요. 아뿔싸, 남편이 오너로 있는 식당이거늘 제가 그곳에서 시끄러운 일을 맹글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에 더욱 부끄러워져 다급히 사죄하기 위해 땅 안으로 들었습니다. 손님이 전반적으로 간이 너무 싱겁다고 하시는데 음식은 일단 다시 내오세요. 대접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손님이라 음식 맛에 만족을 못하신 채로 집에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방 손님께서 만족하시기 전가정 비상근무로 퇴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일 급하게 임시휴무로 돌리더라도 지상근무 체제로 돌입해주세요. 셰프가 머리를 조아리며 남편의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제가 없는 새에 이미 사태 파악이 끝난 듯한 예비사도는 얼굴이 산송장처럼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사라져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얘들아, 사돈. 제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큰 결례를 범했네요. 이성을 잃고 짐승같이 행동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식당을 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내일 임시휴무가정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다시금 공황발작이 찾아올 것 같았고 저는 허리가 접힐세라 고개를 숙여 사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속물 같은 사돈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자 태도를 싹 바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돈? 결례는 제가 범한 것이지요. 어떤 집안이신지도 모르고 제가 감히 망언을 한 탓에 안사돈께서 노여울 수밖에 없으셨겠지요. 아이고, 그만 일어나셔요, 안사돈. 몸둘 바 모르게 왜 이러십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안사돈이 제 발밑으로 와 절을 하며 일어나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말이 아닌 손이 나간 것에 대한 사과를 하려는 것이었지. 결혼은 당연히 무르는 것이었거늘. 이 사람은 방금 가정만 하더라도 근본이 없네 어쩌네 하더니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제 발등에 코를 박고 있는 것인지 그 꼬라지가 참 우습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그저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몰라보고 실수한 것 가지고 결혼을 물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제 뺨은 괜찮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쪽도 한 대 더 올려치시고 아까 하던 결혼 이야기를 마저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사돈? 아까는 벌써부터 사돈거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말씀대로 사돈이라는 호칭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에이,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삐치신 거예요? 자, 그냥 한쪽 뺨 시원하게 한 대 더 올리세요. 이 정도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예비사돈의 행동에 그만 우리 딸은 울면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도 갈 거예요. 따라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예, 너 가정 왜 이래? 예. 부인, 여기 셰프께 간 조절해달라고 일러두었으니 입맛에 맞게 식사 제공되실 겁니다. 비싸고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니 마저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의 결례는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집사람 말대로 치우비는 전액 저희가 부담할 테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었던 상견례가 끝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애가 좀 진정이 되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영아,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지. 내가 미안할 거 뭐 있니? 그런데 그 집 엄마 정신적으로 좀 어디 아프신 건 아니니? 그런 거라면 내가 더 미안해지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 그걸 떠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왜 안 중요해? 혹시 그쪽 집안에서도 모르고 있던 병이라면 이 기회에 치료하고 다시 차분히 잘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정도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 싶어 딸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라고 해봤지만 한평생 그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사실 불쌍한 두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줄 수는 없었어요. 딸에게도 미안했지만 예비사위도 참 좋은 사내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 어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제지를 했어야지요.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그냥 안 좋은 일 있으면 얼굴 볼 일 없게끔 하고 말 거라는 말이 결국 이렇게 파혼가정 불러오고 만 것이었어요. 사돈댁이 우리 집과 다소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중재를 잘 한다면 저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만 보고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안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만 것이었어요. 결국 제 둘째 딸은 눈물을 머금고 예비사위와 헤어졌습니다. 사람됨됨이는 참 좋은 사내였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여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하나 건네서 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성을 잃지 않고 대화를 잘 풀어갔더라면 이런 파혼극이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더라고요. 딸은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참 어렵네요. 제가 딸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줘야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조언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히 새겨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연말이 지나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모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새해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